안녕하세요.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저는 김형숙입니다. 우리 주변에 왜 친구들이나 멀리 가지 않아도요, 친구들이나 또는 가족 중에 되게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실까요? 저도 제 주변에 굉장히 재미있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참 재치 있다. 우리가 흔히 위트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저런 적절한 언어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비유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상대방 그리고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재주는 글쎄요, 타고난 재주도 있고 또 글쎄요, 노력을 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서로 또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전환을 시켜주는 이런 좋은 우스갯소리, 우리가 흔히 농담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연예인이든 또는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참 뭔가 다른 그런 언어를 쓰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시니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나도 좀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평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재밌는 사람이다, 또는 참 재미있게 말을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천재적인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부럽죠. 친구를 제가 이렇게 재미있는 제 친구를 보면서 어쩜 저렇게 재치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표정의 변화가 없는 거죠. 본인은 세상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툭툭 내던지는 말들이 모든 사람들을 되게 재미있게, 그리고 퍼뜩퍼뜩 떠오르는 이런 말들로 인해서 굉장히 분위기를 재미있게 또 즐겁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능력을 어디서 배울 수 있다면 저도 좀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이죠. 가끔은 진지한 이야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진지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평가이죠. 우리가 진지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 듣는 거 되게 좋은 이야기인데, 또 가끔은 그런 진지함이 굉장히 분위기를 굳게 만들기도 하고 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진지한 표현뿐만 아니라 분위기를 또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오늘은 남편의 성적 농담이 듣기 싫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의 이 성적 농담이 어느 정도시길래 듣기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그리고 아들을 둔 67세 여성입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남편의 성적 농담이 싫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42년째로 요즘 TV를 보다 보니 젊은 부부들이 한쪽의 빈번한 잠자리 요구로 인한 문제나, 또는 반대로 상대의 입장에서 잠자리를 거부하는 문제로 이렇게 어떤 해결하는 솔루션 현장에 등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 남편은 무엇이든 입으로 다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말씀을 재미있게 잘하시는 분일까요? 평소에도 농담의 내용이라는 것이 성과 관련된 것으로, 잠자리도 이제 다른 표현도 있으셨는데 저희한테 적어주실 때는 밤일이라고 표현하며 우리 부부의 이야기도, 그리고 만나는 그 상대 부부의 이야기도, 또 제3자의 이야기까지
사람들에게 농담처럼, 장난처럼 아무렇지 않게 묻고 말하고 차마 입에 올리기도 어렵게 남자, 여자의 이런 어떤 생식기, 이제 몸에 대한 것들이겠죠? 그대로 표현하든지 또는 그런 어떤 생식기를 생물과 또 생물에 비유해서 표현하니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직접적인 성적 농담을 써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이렇게 풀이해준 내용으로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신지는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마 글로도 쓰기 싫은 남편의 성적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웃어주고 그리고 요즘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또 바른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옆에 계시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왜 문제냐고 괜히 점잖은 척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여자들의 옷을 보면서도 저렇게 입었으니 이렇게 혀를 차신다거나 또는 아예 대놓고 보라고 저렇게 입고 다니네 또는 아이고 내가 10살만 더 어렸어도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하겠다는 등 여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이런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들은 전혀 못 들은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슬쩍 듣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자들에 대해서 자기 혼자 평가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결론은 여자들의 옷이든 어떤 행동은 전부 남자들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주신 분의 남편분의 약간의 어떤 성적 행동 그리고 성적 인식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옆에 있어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표현을 하니 제가 없는 사이에는 얼마나 더 심한 말을 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지만 부부라서 신경이 쓰입니다. 약간의 이런 변화된 세상에서의 성의 인식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아내인 사연자께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시는 거죠. 사위를 본 지는 1년이 되어 가는데 자기가 딸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딸을 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남자가 밤에 잘 만져주면 어떤 문제든 잘 이렇게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라는 얘기죠. 여자는 남자가 이렇게 밤에 잘 만져주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된다는 둥 사위에게도 힘을 잘 쓰겠느니 못 쓰겠느니로 결혼 전에 인사 왔을 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사위 또는 며느리 또는 이런 입장들이 관계가 그렇게 아주 편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닌데 자 그럼에도 이런 불편한 힘을 잘 쓰겠니 못 쓰겠니 자, 사위로서 힘을 잘 쓰고 못 써야 되는 일들이 과연 어떤 일들일까요? 자 이런 말로 딸도 그렇지만 사위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를 봐야 하는데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한테만 이렇게 하는 농담이 아니라 더 걱정입니다. 사위에게도 하고 아마 자녀분들도 아버지의 이런 성적 농담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나마 옆에서 아내분이 많이 이렇게 어떤 주의 아닌 주의를 주실 수도 있지만 그냥 탁탁 내뱉어지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다고 하십니다. 지난 주말 저녁에 오랜만에 이렇게 지인 부부들과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함께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던 중에 부부 동반이라서 가뜩이나 신경이 또 쓰이시는 거죠. 아마 사연을 주신 이 아내분께서는 어떤 자리에 가든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오늘도 다른 부인들은 남편의 이런 성적인 이야기를 농담으로 그러니까 익숙한 일상인 거죠. 의뢰인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이제 이 사람
그 사람이 참 안타깝게도 제 남편이라는 게 문제라는 건데, 자, 이렇게 농담을 듣고 웃고 있는데 저만 인상이 굳어졌나 봅니다. 남편은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우리 집사람은 화가 나면 더 섹시해져. 그래서 일부러 화 좀 더 나게 할까 봐. 그러면서 나 오늘 밤 잠 못 잘 것 같아.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 함께 웃음을 터뜨렸는데, 문제는 이 사연을 주신 우리 아내분께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이값도 못하는 사람처럼 모든 말이 성과 관련되고 남자, 여자로 이렇게 좁혀지고 구별되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냥 넘길 수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문제를 만든다거나 또는 분위기를 오히려 남편에게 더 남편의 그런 행동을 더 부각되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제 기분을 성적인 농담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지만 속이 상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부 모임이었는데 한쪽은 굉장히 즐겁고 한쪽은 굉장히 속상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화가 나면 섹시해 보인다고 말한 게 나한테는 내가 마치 놀림감이 된 느낌이 들어요 라고 전달을 하고 싶은데, 자, 이런 말조차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많이 속이 상한 상태로 집에 오셨고, 이런 나의 감정을 이렇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농담처럼 또 다른 지인들의 아내에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뭔가 불편한 느낌을 가지셨고, 이렇게 복잡하냐, 혹시 또 이런 말을 했을 때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농담은 농담일 뿐 여기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좀 예민해, 당신 참 별스럽다, 이렇게 타박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더 아마 말씀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함없는 남편의 태도에 지칩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부부관계는 본인이 늘 하는 농담처럼 아주 본인이 마치 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잘 능숙하게 또는 상대방을 고려해서 하는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말로만 동네방네 자기가 성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니, 옆에 있는 그 말을 듣는 저로서는 매번 반복되는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이 기가 차기도 합니다. 언젠지도 모르는 부부 관계인데 아직 67세인 저와 70이 된 남편, 이 남편은 또 영상까지 어디서 받은 영상인지도 모르는 그런 영상들을 본인이 찾은 것인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이런 민망한 영상들을 아내에게도 보여주고,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보내주고,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도 보내주라고 저한테 참 친절하게도 말을 해주곤 합니다. 제발 이런 영상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이런 영상 다 재밌어 해 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만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내를 성적으로 만족시키든지 아니면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를 이제 볼 때가 되어 가는데, 며느리 보기 전에 이 못된 그리고 아주 오래된 이 성적 농담을 마치 본인을 내세우는 것처럼 하는 이 못된 버릇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들어봐도 사실은 제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굉장히 제가 아내의 어떤 이런 사연 속에서의 언어들만 제가 대충 읽어봐도 성격은 대충 단도직입적으로 아까 싫습니다 라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신 거 보면 굉장히 남편에게도 불편함을 잘 제대로 표현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글쎄요, 이렇게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혀 나의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는 않는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가끔은 이런 성적 농담이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남편하고 이 아내가 굉장히 오랜만에, 그러니까 저희도 주말 부부인데 저희보다 더 자주 보기 어려운 또 저의 아는 지인이 있어서 오래간만에 이제 그 여성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오랜만에 온 남편이 아들과 이렇게 며느리가 있는 자리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아이들하고 니네들하고 뭐 맛있게 우리 즐겁게 시간을 좀 보내보자,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데는 뭐 이제 친구들하고의 모임을 하고 온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 뭐 중학교 동창 이런 친구들을 만나고 오니까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음담패설. 근데 그 음담패설이란 단어가 요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으시죠? 근데 그런 단어를 바로 아들과 며느리 있는 자리에서 참 재밌게 오늘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근데 이제 저랑 아는 이 여자분께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신 분이기도 하시고, 자, 그래서 퍼뜩 남편에게 아니, 음담패설로 지금 재밌게 놀고 왔다는 걸 왜 우리 가족들 앞에서 얘기를 하냐라고 살짝 주의를 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라셨대요. 며느리도 있는 자리에서 이 시아버지께서 그냥 친구들하고 나눴던 그런 음담패설이란 단어를 그냥 툭 내뱉은 그 순간에 굉장히 이 어머니로서는, 시어머니로서는 되게 불편했다. 그래서 남편부터 내가 먼저 이런 것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뭐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라고 예전에는 아마 훨씬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 지금은 뭐 어떤 인식이나 이런 변화들이 똑같이 제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버님처럼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역시 이런 이야기가 참 재밌었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의 수위를 잘 지키시면서 했으니까 뭐 즐거움을 느끼셨을 수도 같은데, 혹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거기에 만약에 여성이 있었다면 과연 또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남성 중에도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도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은 즐거우셨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배우자의 이 성적 농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성적 농담의 맥락과 빈도, 실제로 요 사례를 주신 분께서는 오래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남편의 이런 어떤 성적 농담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하는 이런 말들이 최근의 일들이 아니라 오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족 간에는 어떠세요? 오랜만에 또는 뭐 자주 만나는 친척이나 가족들 사이에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외모나 또는 연애를 대상으로 어떤 이야기를, 성적인 농담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요즘 열심히 운동한 조카나 이런 사람들에게 살 빠져서 너무 예쁘다, 또는 예쁘다, 또는 그걸 넘어가서 살 빠져서 더 섹시해졌다, 남자들이 다 홀리겠다, 이런 표현들을 써서 불편하다는 젊은 또 친구들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대요. 여기에 칭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건강하게 살을 잘 빼서 건강한 모습으로 있어서 참 보기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제 그게 좀 더 이렇게 도가 올라갔을 때는 남자들 홀리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살을 뺀다거나 자기 관리를 하는 건 아닐 텐데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칭찬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이제 그걸 전달하는 방식 안에서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또 줄 수가 있는 그런 말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상대의 이제 이런 불편함을 빨리 알아차리고 멈추시면 좋을 텐데, 이걸 잘 못 멈췄을 때는 다음에 그 친척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또 될 수도 있겠죠. 농담이 아니라 이건 불쾌함을 주는 표현이다 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느낀 그런 불쾌함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너는 너, 나는 나,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대로 고 하고 너의 생각은 너의 생각대로 고 해.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사실 좁혀지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느낌을 혹시 내가 나의 이런 말이 너에게 불편함을 줬다면 나의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가 그런 느낌을 가졌다면 거기에 대한 사과나 또 그런 상대방이 느꼈던 불편함에 대한 공감과 인정이 필요한 거겠죠. 남편과 부부는 어떻게 보면 무촌이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더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적 농담도 어느 선까지는 이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참 어디까지가 또는 어디부터가 불편한지 어디까지는 괜찮은지의 이 어떤 선을 짓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상대가 불편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알아차릴 수 있으시잖아요. 아내가 또는 남편이 불편해하는구나 라는 그 어떤 언어 아니더라도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아차릴 수가 있다면 제가 그때는 그럼에도 이 농담이 어때? 자, 모두들 다 이걸 좋아할 거야 라는 것보다는 일단 가장 가까운 아내의 불편함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불편했는지, 그러면 이런 모든 어떤 농담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으니까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 그래서 이런 말은 조금 듣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해 줬을 때 아내가 불편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시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느끼는 기분을 마치 성적인 농담의 그 어떤 재료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농담, 오늘 나는 집에 가면 큰일 나겠네. 그쵸? 화내면 더 섹시해. 자, 이런 말들이 어떤 감정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게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 안에 여러 가지 참 드러나지 않는 감정들도 있고요. 드러나지 않는 느낌들이 다 있다는 게 이 말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인 농담은 사실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툭 성적 농담을 하지는 않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 반응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어느 정도 성적 농담이 가능하다라는 관계는 그래도 신뢰와 존중이 있는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 남편께서 오래된 이런 진 부부들을 만났을 때 그날 처음 이런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느 만큼의 이런 몇 년의 만남을 통해서 충분히 저 사람의 저런 말이 어떤 의도를 표현하는지 불편함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런 농담들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농담거리로, 특히 남편에게 그렇게 내 감정이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낄 때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농담 괜찮아요. 근데 이런 농담 불편해요. 이걸 그럼 좀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상대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신다면 불편함을 인식한 우리 아내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이런 성적 농담의 어떤 빈도수, 제가 볼 때 이렇게 고민을 주신 이유가 남편이 농담을 통해서 어떤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또는 애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는 그냥 평소처럼 일상처럼 이런 것들을 늘 예전부터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잘 해온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의 성적 농담이라면 충분히 이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표현해 주는 것이 더 애정을 잘 표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적절한 시기에 하는 농담은 굉장히 관계를 좋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가끔은 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맞지 않는 농담들 때문에 저희가 저 사람 별로 그렇게 재미있지 않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게 뭐 분위기를 좋게 만들지는 않아. 이런 어떤 재미있는 사람, 덜 재미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농담의 한계라는 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예를 들어 내가 감정이 안 좋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는 그 농담의 경계가 더 헷갈리고 더 어렵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뭐 요즘 우리는 밤마다 바빠. 뭐 이런 농담은 사실 이 맥락만 보면 그냥 부부가 참 밤에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잖아요. 뭐 오늘 낮에 있었던 일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살짝 돌아보면 밤에 도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바쁘단 얘기지? 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웃으면서 넘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당혹감을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피곤해하고 불편해하면 멈춰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죠. 네. 성적인 주제에 대해서 우리 시니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대화를 해오셨을까요? 아까 제가 제 지인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도 최근에는 음담패설이란 단어 자체를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많이 썼던 단어들이 요즘은 조금 덜 쓰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단어들이 노출이 덜 되니까 오래간만에 이 단어를 듣는다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단어 들었을 때 딱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이 아내분도 그러셨는데 문제는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들만 있었어도 또 어떻게 잘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며느리가 있는 자리에서 남편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이제 그 언어를 써서 굉장히 놀랬다. 요즘 그런 말 잘못하면 누군가가 불편해하는 상황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주시는 거죠. 성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끼리는 더 그렇겠죠. 내가 어떻게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지 또는 너랑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지 또는 나는 이런 거 했을 때 불편해. 또 우리가 혹시 뭔가 성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마치 농담처럼 그런데 어떤 수위 조절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굉장히 성적인 좋은 대화들이 약간의 이런 어떤 불편한 대화의 주제가 되는 이런 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적인 걸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실제로 우리 두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 근데 그것을 공개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어떤 우스갯소리처럼 그냥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전달이 됐을 때는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성에 대한 인식들이 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성교육 나가서 성이 어떤 거냐고 이렇게 뭐 연령별로 여쭤봤을 때 청소년 또는 청년 또는 중장년 또는 우리 시니어분들처럼 이제 이런 대상들을 다양하게 만났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성에 대한 인식들이시니까 한번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연령 불문하고 성에 대해서 일단 부끄럽다, 모르겠다 또는 말하기가 어렵다, 표현해주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성은 좋은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인식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폭력과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도 요즘 뉴스에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기도 어려워요. 또는 뭐 결혼할 나이가 된 자녀를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누구 사귄다고 하면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상대가 뭐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성향까지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어려운 숙제들이 있으신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성에 대한 인식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통하는 방식들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을 주신 분에 대한 성의 인식과 또 남편분이 느끼는 이 성에 대한 인식, 과연 어떤 것들이 먼저 퍼뜩 떠오르는 성과 관련된 이미지 또는 느낌일지가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 거죠. 경험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부니까 충분히 이건 적어도 내가 불편해. 그럼에도 바꿔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사위, 며느리, 앞으로 며느리가 들어올 텐데 당신이 이런 농담이 혹시 갑자기 툭툭 튀어나왔을 때 우리 가족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하신 부분이시겠죠.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 지금 제가 이 두 부부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아까 왜 입으로만 모든 걸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적으로 아직 67세, 굉장히 젊은 시니어 분이시죠. 그리고 남편분도 70세. 충분히 어떤 성적인 친밀감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농담처럼 풀어내시다 보니까 실제로 옆에 있는 아내를 조금 어떻게 보면 외롭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느낌으로 이 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만드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쭉 농담을 많이 해오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른 사람들과 이런 썰들을 많이 풀어보셨으니까 이제 아내와 좀 더 이런 성적 친밀감에 대한 아내가 원하는 기대, 근데 현실은 어떤지 이런 분석도 좀 해보시고 그 안에서 아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좀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고요. 농담을 우리가 보통 던지면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게 먼저죠. 내가 하고 싶은 농담을 해놓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전혀 피드백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관계를 좋게 만드는 농담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의 생각을 드러내는 일방적인 표현이라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방식도 사실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랑하는 사람 부부과의 이런 성적 접촉,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접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몸이 반응을 할까요? 일단 옆으로 가고 싶고 쳐다보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만 이렇게 바라봐도 웃음이 나오시겠죠. 자, 이게 조금 더 진행되면 그 사람 옆에 쭉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몸을 또는 터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이게 마음이 그대로 몸으로 드러나는 표현이신 거죠. 근데 반면에 내가 불편한 사람이 저기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 마음의 표현이 몸으로 드러날까요? 일단 긴장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그냥 몸이 바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오던 길을 돌아서 가기도 하겠죠. 아니면 뭐 인상이 팍 쓰여진다던가. 자, 이런 마음의 표현이 몸으로도 표현이 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행복 호르몬, 그래서 뭐 엔돌핀 이런 거 제일 많이 들어보시죠. 자, 이런 것들이 친밀감을 이렇게 표현해 줬을 때 많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도 잡으시죠. 가끔은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뭐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뚝 떨어져서 걷는 부부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밀착도 하고 그리고 뭐 손도 잡으시고 또는 뭐 어깨를 둘러주신다거나 또는 팔짱을 이렇게 끼신다거나 이런 마음의 표현들을 몸으로 충분히 하면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그런 마음들을 전달해 주신 부분입니다. 왜 우리 가끔
어떤 위험한 상황이 탁 벌어질 때가 있어요. 둘이 같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뭔가가 탁 날아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손을 탁 뻗어서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행동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상대가 나를 얼마나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지가 느껴질 때가 있으신 거죠. 일상적인 소통, 그리고 일상적인 이런 애정 표현이 성적 친밀감을 훨씬 높이는 것이다. 성적 농담보다도 훨씬 안전하게 이런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주 표현해 주세요. 꼭 뭐 어떤 성관계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 가장 일상에서 서로 눈 마주침 해주시고, 그리고 상대가 이야기할 때 들어주시고, 자,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알았어가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보여주시고, 혹시 불편하다고 했을 때는 또, 그렇구나, 미안해, 라고 사과도 해주시고, 자, 이런 일상에서의 소통이 이런 친밀감을 표현해주는 가장 좋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쉽지 않으세요? 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기대했던 이런 성적 관계, 그리고 현재의 관계 속에서 약간의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죠. 아까 왜 아내를 만족시키든지 이런 표현도 주셨는데, 이런 거리감을 줄이시기 위해서는 이제 입으로 하시는 성적 농담보다는 안으로 더 아내를 바라보시면서 좀 더 아내와의 이런 성적 관계나 또 예전에는 참 좋았을 우리의 이런 관계,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애정 표현들을 좀 더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죠. 아내가 이렇게 성적 농담이 싫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아해.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죠. 남들이니까. 그리고 매일 만나는 관계는 아니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매일 만나는 아내가 그 농담이 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좋아해 라는 나의 생각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 방식을 고집하실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든 해결책은 사실은 말로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랑 40년 살았으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거 어떤 표현이야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뭔가 입을 꾹 다물고 막 계속 부엌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설거지만 하신다든지, 또는 그릇을 다 꺼내놓고 그릇을 계속 닦으신다든지, 우리 이런 행동할 때 상대의 감정이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더라도 지금 저 사람이 불편하구나, 저 사람한테 무슨 감정적으로 불편한 일이 있구나 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시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해 주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에 액션이 있어야 상대도 이야기하기가 훨씬 편할 텐데, 그러든지 말든지 저 사람은 40년 동안 저러고 살았어. 언제나 나에게 저렇게 표현해줬어. 이번에도 똑같아. 그래서 나는 그대로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사실은 아내의 이런 불편함을 전혀 이해해 주거나 공감해 주지 않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최근에는 굉장히 부부간의 이런 성적인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노출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매체 속에서의 여러 사례들을 보시게 되시죠. 연령도 다양합니다. 20대부터 많은 그 커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는 성격적인 문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적인 문제 안에 참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부부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도 보시게 되고, 또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을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시기도 합니다. 남편의 성적 농담이 듣기 싫습니다 라는 이 제목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의 원하는 부분, 해결하고 싶은 부분을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잘 표현해 주셨죠.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을 듣고
또 혹시 주변에서 이런 것들로 분위기를 그동안은 참 잘 이끌어 왔지만 그럼에도 드러나지 않는,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아유,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뭐 그런 것과 관련된 거지. 성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제 와서 저 사람한테 하지 마라 또는 뭐 불편하다 이런 말 굳이 해야 될까? 그냥 하게 두자라는 것도 뭐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아내가 싫어하는 이 성적 농담에 대해서 우리 사연자께서 좀 더 사랑하는 아내의 이런 표현들을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잘 듣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잘 멈춰 주려는 노력들이 분명히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뭐 아내, 남편 아닌 부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커플들 안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일한 대상이기도 하죠. 자, 그런 대상에게, 그런 대상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성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 그게 훨씬 더, 이왕이면 성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이라고 했지만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표현들이 잘 전달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가까운, 내 편인 내 아내를, 그리고 내 남편을, 그리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재미있는 농담을 조금 더 고려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그동안 혹시 내가 했던 말이 상대를 불편하게 했었을까? 라는 약간의 의심이 드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내가 의심이 들었다는 얘기는 뭔가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나라도 조금 불편했겠다 라는 인식이 좀 되셨던 부분이라면 그냥 다른 방식의 좋은 농담을, 좋은 우스갯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